좀 주무시이소. 이따가 지가 점심 차리 드릴게예. 하고 슬그머니 무당의 손을 풀고 일어서서 나오는데도 무당은 아무 말도 없이 누워있다. 대청 끝에 신발도 신지 않고 걸터앉은 큰아지매가 방을 나온 소양에게 묻는다. 좀 괜찮아지나? 어떠시냐? 모르겠네 예. 그냥 땀을 많이 흘리시는기. 그래? 좀 있어 보자. 이따가라도 차도가 없으면 의원이라도 불러야지. 갑자기 저럴 수도 있는지. 뭐 참 여름 곧불이 무섭다고는 하더라만. 주무시게 놔두고 우리라도 점심 먹자. 한바탕 난리를 치는 동안 점심때를 훌쩍 넘겨버렸다. 그래예, 지가 상치 뜯어올게예. 하고 소양이 전기 뒷문으로 나섰다. 점심을 먹은 소양은 작은 아지매가 거둬들여 잿간 앞에 쌓아놓은 팥더미를 막대기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오후의 햇살은 느려져서 힘은 없지만 그래도 살갗에 닿는 느낌이 따끔거린다. 휘청거리는 물풀의 나뭇가지를 휘둘러 줄기를 펼 때마다 속에서 튀어나오는 팥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때로는 얼굴도 때리지만 소양은 이렇게 정신을 쏟고 몸이 피곤하도록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지매 하면서 광수가 재수를 뒤로하고 문에 들어선다. 어이구 짝까 니 걸어서 왔나? 아침에만 해도 작은 아지매 등에 업혀서 학교에 갔는데 걸어서 들어오는 광수를 보고 소양이 눈을 크게 뜨고 묻는다. 엄마가 온다 캐놓고 안 왔다입니까? 걔도 인제 안 아픕니다. 제법 목소리가 또렷한 걸로 봐서 많이 나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 다행이네. 걔도 많이는 걷지 말에. 또 덧날지 모른데. 하고는 하던 막대기질을 다시 팥줄기 위에 퍼붓는다. 웬일인지 광수는 소양의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 재수는 대청으로 달려 올라가 있고 소양은 무심히 일을 하다가 문득 광수가 햇볕 아래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손을 멈추고 광수를 본다. 그 와 서 있노? 덥다. 마루로 가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숙제를 하든지 안 하고. 광수는 뭔가 할 말이라도 있는 양 쭈뼛거리다가 대뜸 부른다. 아지매 와. 아지매 내기 공부 갈까 달라 했제? 소양의 귀가 번쩍 뜨인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난데없이 광수 입에서 공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반갑기 그지없다. 몸을 돌려 광수 쪽으로 향한 소양은 그래 와 네가 갈차 줄래? 소양의 입에 미소가 서린다. 아마도 작은 아지매가 광수에게 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 걔도 내도 공부 잘 못하는데. 난감한 표정을 짓는 광수다. 니 각야거겨 다 아나? 그건 다 안다. 대답이 자신 있어 보이는 광수다. 극하면 됐다. 내는 니기 한글만 배우면 된다. 내가 니를 선생님으로 해주고 물 것도 주고 할게. 좀 가르쳐둬. 그럼 각야거겨만이다. 아지매. 산숙항 다른 건 안 된다. 소양을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는 걸로 봐서 광수는 다른 과목에는 별로 자신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 글만 가르쳐주면 된다. 됐지? 언제 할까? 몰라, 아무 때나. 하고는 돌아서는 광수를 붙잡고 소양이 덧붙인다. 저녁 먹고 나서 내기 오니라. 재수하고 같이 와서 숙제도 하고 내를 가르쳐두고. 됐나? 그럼 지금은 놀아도 되겠다. 알았다 아지매. 하고는 뛰어서 나가버린다. 광수의 뒷모습을 보는 소양은 집에 있는 종락이 생각이 간절하다. 늦은 나이지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다행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왠지 뿌듯해지는 소양이다. 도로 털썩 주저앉아서 팥더미에 물풀에 막대기질을 해대는 소양의 팔에 힘이 잔뜩 들어있다. 한참을 정신없이 매질을 해대던 소양은 문득 방 안에 있는 무당을 떠올리고는 물이라도 한 사발 들여야겠다는 생각에 몸에 붙은 북대기를 털어내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무당은 약한 신음소리와 함께 웅크린 자세로 엎드려 있다. 자는 게 아닌 줄 소양은 확인하고 들어서서 무당의 등과 팔을 잡으며 포살님예, 많이 안 되십니까? 물어보는데 무당의 온몸이 흠뻑 젖어 있다. 아이구야, 포살님예, 땀을 많이 흘리셨네. 예? 어쩌지 예? 지가 물수건 해올게 예, 계시소? 소양이 뭐라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당은 그저 신음소리만 길게 뽑아낼 뿐 요동이 없다. 전기에서 무명수건과 물 한 대야를 들고 나서는데 안방에서 큰아지매가 묻는다. 보살님은 좀 어떠시냐? 땀이 한강같이 납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네. 예? 소양은 대야의 물이 출렁거려 앞치마 앞으로 쏟아지는 것을 잠재우며 방에 들어가 대야를 무당 옆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웅크린 무당의 몸을 일으켜 세우며 포살님, 좀 일나 보이소. 땀이라도 닦아야 됩니다. 그제야 거무같이 눈을 뜬 무당이 소양을 알아본다. 그래, 내가 많이 안 됐네. 네가 고생한다. 내 때문에. 하고는 모로 픽 쓰러진다. 소양이 수건을 짜서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칼을 넘겨주고 손을 닦아주는 것을 의식하며 무당은 눈에 눈물이 고인다.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저 철이 들었을 때쯤 어느 절 공양간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홍매화가 머릿속을 휘젓고 먼 산 아지랑이가 가슴속을 울렁거리게 하던 날 그녀는 홀로 험한 세상길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는 아주 먼 길을 걸어오며 절간에서 주워들은 입담으로 고쟁이 속에 지전 몇 조각은 항상 지니고 살았다. 비록 부초같이 떠돌기는 했지만 키울 자식도 없고 공양해야 하는 부모도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남에게는 팔자를 핑계하여 살면서도 자신의 팔자 타령은 아예 접고 살았다. 무당은 오한이 들지 않으면서도 땀이 찔끔거리며 몸에서 배어나오는 것을 느낀다. 혼란스런 머릿속이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느낀다. 마치 자신을 또 다른 자신이 한 발치 옆에서 보는 듯하다. 후회스럽다. 그리고 자신이 미워진다. 진정 자신은 재물이 피해가는 몸이던가. 제법 큰 돈을 10년도 넘는 세월 전에 턱에 수염이 더부룩한 남정네에게 털리고 난 후 다시는 그런 일에 마음 두지 않으리라 작정했는데 그래서 남자 이상으로 남자 편력을 하고 살았던 것이다. 무당이고 보살 아니던가.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남정네들 앞에서 다리를 꼬거나 벌려도 세인들은 관용스럽게 보아 넘겼다. 떠돌이 인생이 다리를 피곤하게 하고 해가 서산에 질 때마다 몸 눕힐 자리 걱정이 앞선 탓에 모처럼 소양을 팔아 고쟁이 속에 넣어둔 돈으로 도량이라도 하나 장만해볼 요량으로 그래저래 들은 소문을 쫓아 지리산 자락에 있는 작은 절간으로 찾아간 것이 털보무당의 두 번째 큰 실수였다. 부르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밖에 없던 무당에게 머리 깎은 남정네는 알 수 없는 호의를 베풀고 벌건 탱화가 비웃는 듯 무당 자신을 내려다보던 절간 아닌 절간을 주고 갔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 웬 사람이 와서 그 도량이 들어선 터가 자기 소유의 산이라고 문서까지 내미는 통에 꼼짝없이 내쫓기고 말았다. 용렬한 자신이 미워서 며칠을 범하시고 기어이 아편에까지 손을 댄 것이다.
장죽에서 타오르는 아편 연기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앗아가는 양 마냥 아득했다. 영사를 사오곤 했던 목포의 한약재상에는 중국에서 배로 몰래 들여오는 아편이 통용되고 있는 것을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 기생이나 창부들이 하는 것도 자신이 말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설은 팔자를 빗대어 자신이 먼저 입에 댄 것이었다. 아무래도 어원을 불러야 안 됩니까? 지가 큰아지매한테 말할까 예? 문득 소양의 말에 정신을 차린 무당은 아니다. 내 병은 내가 안다. 관세음보살. 소양아, 안 그래도 되니라. 청정법신께서 중생을 구하시고자 내기 내리시는 병이다. 말은 하면서도 눈을 뜨지 않는 무당이다. 그래, 그 지리산 도량에 있던 탱화속의 보살이 자기를 구하고자 하든 아니면 벌을 내리든 수중의 돈도 다 털리고 아편에 찌든 몸은 땀을 진 빼듯 짜내고 손과 팔이 사시나무같이 떨리는 육신을 지금이라도 당장 거두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무당이다. 소양은 무당을 걱정스런 눈으로 내려다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사실은 삼천포 소식이 궁금하기 짝이 없다. 보살님네 나직하게 불러본다. 신음인지 대답인지 무당은 소리를 낸다. 저 삼천포서 오실 때 저거 어무이 보고 오셨습니까? 그래, 저 소양이 애미한테도 거금 5,000원을 거짓말하고 얻어서 콧속으로 태워버렸다. 후회하는 한쪽의 마음이 그저 한스럽게는 한데 또 다른 한쪽 마음은 지금이라도 지긋하게 장죽을 한번 빨아당겼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 너 그 엄마는 전방을 잘 하고 있니라? 말을 이을 새도 없이 몸 구석구석에서 얽혀대는 아편 타령에 정신이 다시 혼미해진다. 오댔다 얻으십니까? 대포아지매 옆입니까? 엉덩이를 바짝 당겨 앉으며 소양이 묻는다. 다시 신음을 길게 뽑은 후에야 무당이 목청을 가다듬는다. 하나 건너서다. 걔도 바로 옆이나 다름없지. 눈에 선하다. 소양을 보내고 나서 얻은 전빵을 얼마나 쓸고 닦고 했는지 먼지 조각 하나 없이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물건을 많이 사들일 돈이 부족했는지 어물은 듬성듬성했지만 그래도 무당의 눈에는 들락거리는 손님들의 모양새가 미덥게 보였다. 그래 예? 장사는 어떻던가 예? 이번에는 눈 무당에게 고개까지 숙여 바짝 다가가는 소양이다. 거짓말하고 얻은 돈으로 아편을 태워버린 무당이 소양의 추궁에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하지만 삼천포 소식에 목매고 있었을 소양의 심정도 모를 리 없다. 너희 엄마가 그는 걱정하지 말라 했다. 그저 니나 잘 있다 오라고. 도로 모로 돌아누우며 기침에서 나오는 가래가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피하는 무당이다. 그 정도의 소식에 마음이 훤히 뚫릴 리는 없지만 굴럭거리며 기침을 해대는 무당에게 더 물어보는 것도 역시 편치 않은 소양은 나중에 더 알아보리라 마음먹고 보살님예 뭐 좀 잡사야 안 됩니까? 어쩝니까? 괜찮다. 그냥 내비둬라. 좀 지나면 개하나질 거다. 요란 안 뜯어도 되니라. 지금 무당이 간절한 것은 곡기가 아니라 아편이다. 그것만 한 대 태울 수 있다면 봄날 눈 녹듯 사그라질 고통인데 돈 떨어지고 아편 떨어진 후에 지금의 털보 무당은 그저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야가 팥을 털었던 모양이네. 어디 있노? 네 방에 있나? 작은 아줌의 요란스런 소리에 소양은 방문을 열고 답한다. 나갑니다. 마당 가운데서 돌아보던 광수애미는 방문 앞에 놓인 고무신 한 켤레를 보고는 누구 왔나? 누구? 작은 아줌의 가까이로 올 때까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소양은 나직하게 보살님이 오셨다고, 그런데 많이 아파서 지금 방에서 누워있다고, 그런데 점심도 안 먹고 있다고 한다. 웃자고? 언제 나왔는지 광수애미의 소리를 듣고 큰아지매가 마루에 나와 서 있다. 자네는 어딜 갔다 오길래 점심도 건너뛰고. 책망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게도 들린다. 예, 아침에 광수 학교 업어다 주고 오다가 들에 여기저기 들러오다 보이 그리 되심더. 자네 보살님이 많이 아프신 모양인데 죽이라도 좀 쏘보게. 때도 돼가이. 이왕 불 지필 때 같이 하면 따로 안 해도 되고. 예? 아, 예. 하고는 소양을 힐끗 본다. 광수애미의 속마음은 보살이라는 작자는 자기 손님이 아니었다. 집에 들락거리는 것을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안방 형님의 또는 소양의 일로 온 것을 알기에 대수롭게 여기는 것인데 미음이라도 끓이라는 말에 소양을 보며 네가 할 것이지 왜? 하는 것이다. 뭘로 할까 예? 묵은 깨는 냄새가 날 낀데 녹두도 할 것은 없고 하면서 대청의 큰아지매를 쳐다본다. 네, 황태 하나 꺼내 옴세. 그걸로 해보세. 하고는 뒤돌아서서 광으로 발을 옮기자. 행님, 그러면 몇 개 더 내어이소. 오늘 저녁은 그걸로 하구로. 무수가 먹을 만큼은 컸심더. 몇 개 뽑아서 끼리민사 딱입니다. 말을 마치는 작은 아줌매는 입맛을 다신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세. 말끝마다 해보세 하는 큰아줌매다.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같이 하는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소양아, 네 뒤에 가서 무수 중에 제일로 큰 거 한 100개 뽑아온나? 전기로 들어가던 광수애미는 문득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른다. 올 가을이 되면 우리도 논이 생기고 밭이 생긴다. 나도 이 집 전기를 들락거릴 일도 없을 것이고 세월이 가면 광수가 이 집 재물을 다 이어받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자기도 대갓집 마님처럼 비단옷에 지금 형님처럼 광이나 단속하고 살 것이다. 이참에 보살한테 자기 신수나 한번 물어보리라. 물론 일이 다 그렇게 풀려가겠지만 남의 입을 통해서 듣는 말은 더 확신을 주는 닭살 돋는 기쁨이랬다. 광수야, 니 좀 나온나? 대문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광수애미는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전기에서 목을 빼어 대문을 본다. 창호 엄마이다. 저 인간은 또 왜 자기를 부르는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성큼 전기를 나선다. 와, 악을 쓰고 부르노? 뭐 땜시? 너희 집에 있는 가시나가 얼스한테 물 끼얹고 그랬단다. 그 가시나 어디 있노? 나오라 캐라! 기세등등한 표정을 하면서 저고리 소매를 걷어 올리지만 왠지 대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누가? 소양이가? 얼수애한테? 그 칼 리가 없을 낀데? 반신반의하는 광수애미다. 어디 있노 그년? 삿대질을 하며 한 손으로 허리를 떠받치는 창호 엄마의 기세가 소양이 면전에라도 있는 날에는 머리라도 다 쥐어뜯을 기세다. 와 이리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노? 너무 집에 와서. 아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가 어민 물어보면 되지. 눈을 흘기며 창호 엄마이를 나무라는 말을 남기고 전기 쪽으로 돌아서는데 마침 소양이 손에 어린아이 주먹만한 무 서너 개를 들고 전기문 쪽으로 온다.